여러분, 이런 적 없으신가요? 분명 퇴근하고 기분 좋게 누웠는데 SNS를 5분만 보다 보면 갑자기 속이 답답해지는 기분이요. 나랑 비슷해 보이던 동기 녀석은 벌써 승진을 했다고 하고,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던 친구는 명품백 사진을 올립니다. 그때 머릿속에 드는 생각, 이건 못 참지. 여기서 말하는 못 참겠다는 건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내가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어야 하는데 지금 내 모습은 엑스트라는커녕 이름 없는 행인 일조차 안 되는 것 같은 서사적 위기감에 가깝죠. 오늘은 바로 그 마음, 뒤처지는 건 절대 용납 못하는 주인공 의식의 실체를 심리학으로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주인공 의식은 사실 공식적인 진단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이 겪는 아주 보편적인 심리 현상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의 완벽한 서사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죠. 우리는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공입니다. 이건 건강한 자존감의 기초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 주인공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으로 옮겨갈 때 발생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면 나를 봐주는 관객이 있어야 하고, 그 관객들에게 보여줄 멋진 에피소드가 끊임없이 터져 나와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속도가 늦어지거나 시나리오에 없던 시련이 닥치면 우리는 이걸 성장 서사로 받아들이는 대신 주인공 자격 박탈로 여깁니다. 주인공인 내가 왜 저 조연들보다 뒤처져야 해? 라는 분노와 불안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심리학자 럼페스팅거는 사회적 비교 이론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확인하려는 본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답지가 정해진 사회잖아요. 20대엔 좋은 대학과 취업, 30대엔 결혼과 내 집 마련. 이 타임라인에서 단 한 칸이라도 밀려나면 우리는 뒤처졌다고 느낍니다. 주인공 의식이 강한 사람에게 뒤처짐은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가치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나야만 내가 가치 있다는 믿음, 즉 상향 비교에만 매몰된 주인공 의식은 우리를 끊임없는 경쟁의 굴레로 밀어넣습니다. 내가 주인공인데 옆방 NPC가 나보다 좋은 아이템을 차고 있다? 이건 못 참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이 비교가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뒤처지는 걸 못 참게 된 데에는 SNS의 지분이 팔알은 될 겁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는 인생의 전체 과정을 보여주지 않아요. 지루한 출퇴근, 상사에게 깨지는 순간 집에서 라면 먹는 모습은 다 편집되죠. 오직 가장 화려한 하이라이트 릴만 송출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남들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비하인드 씬을 비교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남들은 다 영화 속 시상식 장면인데 나만 대본 연습하고 NG 내는 연습실에 갇혀있는 기분이 드는 거죠. 주인공 의식이 강할수록 이 격차를 견디지 못합니다. 내 영화도 빨리 저런 화려한 장면이 나와야 하는데 라며 조바심을 내고 결국 현재의 일상을 지워버려야 할 실패작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여기서 조명 효과가 등장합니다. 실제보다 타인이 나를 더 주목하고 있다고 믿는 심리적 현상이죠. 주인공 의식에 취하에 있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관객들을 설정합니다. 내가 여기서 뒤처지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겠지. 네, SNS 피드가 멈추면은 다들 내가 망했다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진실은 조금 아픕니다. 사실 관객은 없어요. 모두가 자기 인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 노릇을 하느라 남의 영화에는 별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는 있지도 않은 관객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주인공인 내가 즐거워야 할 장면에서조차 어떻게 보일까를 연기하게 됩니다. 주인공이 연기를 하고 있으니 삶은 점점 더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갓생이라는 단어 좋아하시나요? 부지런하고 생산적인 삶을 사는 건 좋지만 이게 주인공 의식과 결합하면은 기괴한 강박이 됩니다. 이제 휴식은 충전이 아니라 로그아웃이나 서버 점검 같은 낙오의 시간이 되어버리죠. 주인공은 쉬지 않아. 끊임없이 성장하고 레벨업하고 무언가를 성취해야 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죄라고 느끼게 됩니다. 뒤처지는 것에 대한 공포는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안 할 자유를 앗아갔습니다. 365일, 24시간 내내 클라이맥스일 수는 없는데도 우리는 매 순간이 임팩트 있는 장면이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모, 즉 나만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불을 지핍니다. 유행하는 주식, 핫한 카페, 지금 당장 읽어야 할 베스트셀러. 이 흐름을 놓치는 순간 나는 트렌드에서 밀려난 한물간 주인공이 될 것 같은 공포죠. 그래서 우리는 내 취향도 아닌 것들에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단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자, 이제 해결책을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뒤처지는 걸 못 견디는 이유는 내 인생을 오직 성공이라는 단 하나의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단편 영화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건강한 주인공은 결말이 아니라 과정에 집중합니다. 영화 어벤져스의 주인공들도 매번 이기기만 하던가요? 아닙니다. 처참하게 깨지고 자괴감에 빠지고 수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공백기를 갖기도 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뒤처지는 순간을 실패라고 명명하는 대신 지금은 주인공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힘을 모으는 중이야 라고 대본을 수정해 보세요. 슬럼프는 낙오가 아니라 당신의 서사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줄 빌드업 기간일 뿐입니다. 독한 주인공 의식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세상의 지평을 넓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을 내 영화를 빛내줄 소품이나 내가 이겨야 할 경쟁자로만 보지 마세요. 그들도 각자의 영화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주인공임을 인정하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찾아옵니다. 동료의 성공은 내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그저 옆 상영관에서 들려오는 박수 소리일 뿐이죠. 타인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비교의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명작은 주인공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매력적인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법이니까요. 실질적인 연습도 필요합니다. 하루에 딱 1시간만이라도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보세요. SNS에 올리지 않을 음식을 먹고 인증샷 없는 운동을 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취미를 즐겨보는 겁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조명을 끄고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내 속도가 정말 느린 건지 아니면 그저 나만의 리듬인 건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 삶이 아니라 오직 나만 아는 진짜 삶의 두께를 쌓아가는 것. 이것이 뒤처짐의 공포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뒤처지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만큼 내 삶을 사랑하고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일 거예요. 그 열정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너무 빨리 달리느라 차창밖에 풍경을 놓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속도전이 아니라 방향전이라는 말, 뻔하지만 진리입니다. 설령 지금 좀 뒤처져 있으면 어떤가요? 당신의 영화는 아직 상영 중이고 반전의 기회는 차고 넘칩니다. 아니, 애초에 반전이 없어도 좋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이 영화의 유일무이한 가치니까요. 이건 못 참지 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던 마음,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은 더 평온해졌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심리학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당신의 속도로 당신답게 지금까지 생각의 회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